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기배부된 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숙지한 상태이므로 연례 반복적인 보고는 자제해 주시고 역점 사업이나 신규 시책 사업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2017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박창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조인숙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지경의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반종호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준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29회 양국은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2017년 시정연설 역점 시책, 역점 사업, 신규 사업, 계속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목표와 방향, 계속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5쪽 2017년 시정연설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5천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상병실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8월 중에 제출하여 해안면 보건지소 개보수, 검사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구인재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양구군 인재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8개소의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센터에 85점의 건강기구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설치된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센터는 직장인 등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분만치약지 고위험 임산부 춘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과 공동부답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위험 산모 자가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우리군 외래산부인과인 양구성심병원의 심전도기, 자동혈압기 지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말까지 일반 임산부 포함 출산이 143명, 고위험 인부 등록이 55명, 관리 205명 등 총 403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평가 중간 발표 결과 상위 40%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 발표는 5월까지 보건복지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진료 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국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도 및 응급실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극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소재 강원 아토피 청식 정보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지원받으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및 예방의학 교수의 교육 상담 지원, 아토피 천식 교육 및 진단, 유병률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동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자연치유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식품적개거수 주방용 발판 소독기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1번 음식점 조리장 입구 및 출입구에 소독용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식품적개거수 50개소에 대해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발판 소독기 한 대 설치 시 21,000원에서 35,000원의 자부담이 소요되겠으나
영업소별 개별 홍보 등 추진의 철저를 위하여 부담하는 업소가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위생업소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10월 19일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올해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소 시설 개선 사업으로 업소당 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 내지 70%를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업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의치보철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료되었고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평생 2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시술비의 20 내지 30%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먹는 즐거움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 예방접종 가이드 기록 소책자 제작 발급입니다. 동소책자 제작을 발급해서 예방접종 기록 유지 및 당뇨, 고혈압 등 건강정보와 감염병 예방 등을 수록하여 어르신들의 접기 접종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예비 엄마 아빠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기본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관리로 출산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의회에서 보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보건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양구 의료보건 이 정책을 어떤 비전을 갖고 이제 추진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그 소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하였지만 어떤 보건위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소외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때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건의료 시혜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요. 취약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소득층 그 주민 중에 건강 위험 요인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 642가구에 대해서 방문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은 460가구를 이제 등록 관리했고 금년도에 이제 신규로 35가구를 등록해서 이제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147가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건강관리 사업의 사각지대는 아닌지 아니면은 또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없어서 이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또 대상자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진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어쨌든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연령별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조금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방문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가구가 한 14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저희가 그 가정 방문 전담 그 기간제 직원들이 케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의 실효성 대상자 깊이 등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속속들이 계속 1, 2년 단기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방문 담당 공무원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그 부담을 느낀다든가 또 어떤 직업적인 또 여건으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저기 네, 그 네. 기피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의 어떤 관리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하셔서 네. 그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군이,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1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네. 지난해 그 자살자 수가 8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그 질환자로 등록 관리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8명 중에 지금 1명이 저희 명이죠.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군에 지금 그 운영되면서 자살률도 크게 줄고요. 그동안 제일 강원도에서 하위 순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수고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해 이제 자살을 하신 분 중에 사실 8분 중에 한 분만 이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111명을 등록하고 있다고 하면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제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정신질환자로 등록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케어가 안 되고 등록으로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 질환자보다 그 외에 많은 그 질환자들이 그 관리 그 밖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은데 이분들에 대한 물론 기피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향후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도화된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그 자살률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 그 강원도에서 지금 15위인데 15위는 후순위로 갈수록 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등록 관리 및 케어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산 가구 출산 축하금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50만 원과 셋째는 이제 100만 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순위별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으로 다산 출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산 출산 효과라면 어떤 아, 예,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저기는 출산 축하금으로 예, 돈을 50만 원에서 뭐, 셋째는 100만 원, 또 이렇게 50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함으로써의 얼만큼의 이제,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좀. 저희가 연도별로 출생아 현황을 지금 통계청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네. 2012년도부터 출생아 수가 조금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현재 2014년도에는 208명, 2015년도에 228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204명 정도 지금 210명이 지금 21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크게 이렇게 어떤 다산 가구 지원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확실히 늘어난다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예. 점점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절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라는 시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첫 아이부터 200만 원 지급하고 둘째는 500만 원, 셋째, 넷째부터는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도 양육비까지 지원하는 곳이 알아본 결과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하나 본 데는 해남군 같은 데서는 셋째 아이는 학자금 보험까지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추진하는 양구군의 다산 가구 출산 축하금을 출산 장려금으로 좀 변경하여 지급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도 지원하는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예, 저희가 양구군에서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게 이제 첫째 아이만 조금 태양아리 보급이나 축하 카드가 나가고 둘째 아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이 50만 원, 그다음 태양아리 축하 카드가 나가고 있고 셋째 아이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6세까지 진료비 6천 원을 지원하고 영양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출산 장려금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 좀 더 벤치마킹 해보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해남군 같은 데나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도 또 이런 이제 요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양구도 저출산이 거기에서 해서 좀 인구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감염 26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방역 사업으로 우리 마을 및 사회복지 시설 등 방역 약품을 살충제 및 기피제 배부를 하는데 네. 지금 인접시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데 네. 방역 사업하고 또 소독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노인 장애인 복지 담당 그쪽하고 연계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을 충분히 진행해 볼 만한데 특히 또 어르신들 지금 요사이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또 하계에도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어떤 마을 가면 이제 경로당이 좀 노후화된 데 보니까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쥐가 갉아서 막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그 곳도 있었고, 또 모기 같은 게 또 많은, 또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 건강에도 많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하시고 뭐 하는데, 그쪽 뭐 싱크대나 뭐 그런 배수 관로나 이런 데도 좀 이런 소독 같은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접시군에서도 이런 장려사항으로 잘 호응이 엄청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앞으로 이런 예산,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76년 추진 실적에 사회복지 시설 등 손소독제 배부가 지금 그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경로당이나 이 마을회관 쪽에 사실 방 안에는 소독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 하수구나 주변 지역의 소독을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마을별로 또 방역 소독약품도 리장님들한테 배부가 지금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편성을 해서 좀 소독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안내를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경로당 그 소독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저희가 올해 예산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블랙홀이나 포세 모기를 유인을 해서 이렇게 잡는 기계가 네.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모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등 같은 사업을 좀 설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진행이 돼서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이런 쪽에도 좀 하여튼 뭐 열심히 다른 분야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요. 네. 본 의원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첫 업무 보고다 보니까 매일 뭐 야근하면서까지 이 업무 보고 준비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수준이 뭐 우리 군대로 치면 장교들 중에 이제 숙달된 브리핑 전용 장교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업무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또 그런 것만 보아도 앞으로 양구군 보건소의 그런 미래도 기대가 되고, 국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뭐 건강 증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복지, 또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곳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한 칭찬이 아주 열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여 의원님께서 우리 출산율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지금 저희들 인구 늘리기 정책이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이게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어떤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다자녀 가구들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우리 그 사업을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네.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가 이 다자녀를 갖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갖고 출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이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열악한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자산력을 갖고 하는 것은 진짜 별로 본 의원은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 양구라면 양구군이 출산율과 관련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한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구가 많아야지만 경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밤거리나 우리 야간에 사람들이 상가에 많이 있어야지만 이 지역 경기가 사는 건데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나가고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양구군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이나 면회객들,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이 양구군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 일면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나름대로 위생업소 관리나 숙박업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본 의원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군에서 해야 돼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줌으로써 더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효과가 되게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양구군 전체가 지금 지역 경기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밤거리가 진짜 붐비는 그러한 그 군이 돼야지만 지역 경기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생업소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업소들이 등록을 한 업소들만 이제 위생업소에서는 관리를 하죠. 네.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협회의 자율지도는 그 협회 단체의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군은 그 위생관리부서에서 지금 그 지도 점검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회원 비회원업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뭐 업소에 출입 뭐 수거 검사 등을 하는데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수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6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회원업소 포함해서 25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별도로. 아, 비회원 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럼 지도 점검합니까? 저희가 수시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소들이 위생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게 저희가 사실 뭐 각종 인허가를 발급을 해주고 내줄 때 협회를 가입하라는 얘기는 사실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체의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기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경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그 영업이 좀 안 되는 업소 그러니까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업소들도 좀 있고요. 그 업소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런 업소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협회에서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또 납부를 하셔야 그게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체인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젊은 그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부가세 신고나 네. 세금 신고나 일반 민원인을 자기들이 그럼 다 충분히 할 해결할 수가 수 있죠. 있다는 거. 네. 옛날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모든 게 부담이 됐을 때는 위생협회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회비를 내고 거기다 이제 관리 감독을 이제 맡겼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대리점 체인점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 감독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위생협회가 협회비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음식업 업소는 자꾸 줄어들고 또 가입하는 회원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위생협회 업소에 가입되지 않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그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관리 감독을 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네,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나 업소 영업 신고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신고증 발급이 된 후에 저희가 한 15일 이내에 시설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 조사 때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를 다 하고요. 각종 식품위생이라든지 보건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그 후에라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군수님도 한 꽤 오래전에는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또 음식이 맛이 없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오시는 분들이 양구는 못 오겠다 불친절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단계인데 실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이 모자 쓰시는 업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앞치마 안 하고. 네. 그것이 제 자신도 식사하러 가보면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시고 하시는 분들 볼 때는 되게 어떤가 안동감을 느끼고 뭔가 좀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모범업소라고 하면서도 앞치마나 어떤 위생복을 입지 않고 그냥 하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먹거리로서 그것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기반 시설이 되고 난 상태에서 손님들이 오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것을 좀 민감하지만은 우리 소장님 또 부임하시고 새로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우리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무척 기대됩니다, 이제 또. 진짜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양구군만큼은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가 진짜 어르신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많은 그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기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좀 어렵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 잘 치르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혹 하나 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네.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연대에 참석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그 전에 저희가 인접시군의 벤치마킹을 좀 다녔었는데요. 글쎄, 저희 팔이 안 오르고 벌써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훨씬 알차고. 제가 제일 낫다고 했잖아요. 네, 제일 알차고, 네.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이번 해보시고요. 제가 네. 작년에 봤을 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군수님께서 네. 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금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금년도 군종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